자, 먼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구속기로에 섰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검찰이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요, 경찰의 영장 신청을 3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혜찬 최고위원님, 4번째는 받아들였습니다. 기각 사유가 모두 보완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검찰이 당초 판단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보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래요? 판단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일종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렸죠. 경론 끝에 외부 전문가들은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도 여론을 의식해서 또 외부 심의위의 자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요. 네. 이게 서부지검 담당이다 보니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와 관련한 중앙지법의 판단이 있었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날이냐 뭐 시간이냐를 떠나서 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법적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도 적법한 행위였는지 네. 아니면 이게 불법 체포 저지였는지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한 대법원 판례나 규정이 없을 때는 피의자 권한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는 중앙지법의 선례를 따른다면 서부지법에서도 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현재 경호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처 차장마저도 구속되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 경호에 큰 차질이 생기는 점도 구속 기각의 사유로 법원이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도 전망과 함께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께서는 기각 사유가 보완된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저는 지금 3번이나 영장 자체를 치지를 못했죠. 네네. 그냥 검찰 단계에서 이것이 그냥 무마됐던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영장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있었겠으나 네. 이 사이 동안 뭔가 숨기려고 했던 걸 다 숨겼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의 여론도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시에 경호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반대했던 이른바 증거인멸을 지시를 했고 그 증거인멸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징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여론으로 계속 이제 몰아치다 보니까 검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속 막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또 이상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이상한 이 결정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론 악화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법원 가서 거기에서 판단을 받고 구속영장도 전 청구될 거라고 봅니다. 청구까지 전망을 하셨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요, 앞서 경찰과 공수처의 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불법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혔는데, 여기에 그 앞선 3차례 영장 신청 때와 달라진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일에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 밀착 경호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요. 따라서 김성훈 차장이 현직 대통령의 경호 필요성 등등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그 부분도 법원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은 그대로이고요. 구속 취소를 통해서 관저나 그 주변 일대의 경호 필요성도 더욱더 엄중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실상 경호처를 총괄하는 경호처 차장과 주요 본부장을 구속시키게 되면 대통령 경호에 공백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후과를 재판부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선뜻 그런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 등이 내가 도주하지 않고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정도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굳이 구속시켜야만 하는가.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인권에서 어떤 이동의 자유, 생활 반경의 자유를 제어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점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현대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미루어 봐서라도 이번 영장 발부 자체가, 아니 영장 청구 자체가 사실은 외부 수사심의위에 조금 등 떠밀린 격이다. 그래서 검찰도 우리가 욕먹느니
그냥 법원에게 한번 판단 받아보고 법원의 어떤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호의 필요성과 함께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하지만 또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차장이 이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 또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 인멸 의혹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네.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까지 소지하고 그 대통령이 그렇게 또 지시까지 내린 문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였고 또다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불러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뭐 강연 같은 것도 열고요. 너무나 이 죄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 어제가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비화폰 이거 원격으로 하면 다 지워진다.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이 비화폰을 원격으로 다 해보니까 네. 그냥 깡통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서버를 지금 수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서버 수사를 맡고 있는 게 이 김성훈 이 경호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제가 볼 때는 뭐 도망갈 우려나 이런 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네. 증거 인멸을 이미 했던 사례도 이미 나왔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두면 둘수록 계속해서 그거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내란과 관련돼서 결국엔 이 비화폰이 누구에게 됐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통화 내역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지만 네. 적어도 어떤 시간에 몇 시에 누구에게 누구와 통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당시 계엄이 어떻게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이 영장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경호처에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통속인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호처 직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체포영장,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거를 계속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총이라도 꺼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그 지점에서 직접 그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막는 게 우리가 역사에 뭐 이 옳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근데 거기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막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한 통속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결국에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한 몸이다,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도 법률 대리에서 뭐 지나가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국회를 대신해서 탄핵소추 참 여러 건 했잖아요. 29건 추진하고 실제로는 8번 전부 다 기각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총 4억 6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국민 세금으로 썼는데 그 민주당 측 국회 측에 수임을 받은 변호인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 등을 경험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법조인들이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얼마 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문제 아닐까요?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자기 진영, 우리 이동학 최고의 말을 빌리자면 한 통속을 배부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끼리 겹치는 것은 네. 변호인 선임의 자유가 어느 피의자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시시비비 대상으로 삼는 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다만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그 판결이 귀속된다면 물론 1심 재판부가 다른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그 판결문에 나온 공수처 수사의 어떤 위법성,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서 이걸 막았다라고 하는 경호처 간부들의 주장도 무조건 구속시켜서 단죄시킬 게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서 차근차근 법리를 한번 다퉈보자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봅니다.